안녕하세요. 경기도 기후대사를 2013년 4월부터 또 지구와 사람 대표를 2015년부터 맡고 있는 강금실입니다. 유튜브 촬영은 정말 제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피해왔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첫 회를 찍게 됐습니다. 경기도 기후대사를 맡아서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라거나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볼까 용기를 내게 됐어요. 제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 첫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여성 최초라고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 20년 전이죠. 특히 검사와의 대화, 검사와의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사들과 만나서 TV 화면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됐던 그 화면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저에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게 너무 각인이 돼 있으셔서 특강을 가도 그렇고 인터뷰해도 그렇고 아니 법무부 장관 검찰하는 분이 왜 환경을 하세요? 이 질문이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오늘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20대 때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이제 판사로 임관됐고 46세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 생활도 13년 했고 변호사도 하고 또 로펌 대표도 하다가 법무부 장관을 갔기 때문에 제 경력은 사실 법률가죠. 그리고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생활하고 계속 어떤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윤리의식과 무게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 탓인지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이 마침 문을 열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고 또 누구나 아마 그런 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뭐 죽음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갈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공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사회활동을 하리라, 뭐 이런 조금 이제 단순한 계기로 생명대학원을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토마스 벨이라는 이제 미국의 문명학 자의 여러 가지 얘기를 공부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갔더니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가톨릭 대학교 이재돈 신부님이셨는데 우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움직이는 우주고 코스모제네시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존재는 영어의 be가 아니라 becoming 되어가는 존재다 이런 어떤 빅뱅 이후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사회과학이 다시 전개되는 그런 걸 이제 처음 접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토마스 베리의 사상을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죠. 토마스 베리는 이제 생태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명사학자인데 평생 공부를 하신 분인데 좀 놀라운 게 87살에 지구법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2001년에 워싱턴 근교 에얼리라는 곳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우리 앞으로 지구를 살리고 어떤 인간이 지구와 공존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구법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동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제 영국의 가이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생태 운동을 하는 단체와 함께 토마스 베리가 시작을 했죠. 생명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토마스 베리의 기본 사상을 배경으로 2012년 당시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좀 이렇게 대입해서 보는 그런 생명의 정치라는 책으로 졸업 인정을 받고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구와 사람을 하면서 이제 토마스 베리가 지구법학 운동을 했다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지구와 사람이 이제 창립된 배경도 이 지구법학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정치를 2012년에 쓰고 2013년부터 이제 생명문화 포럼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대학원에서 배운 이제 생태학 쪽, 뭐 생태 문명 쪽 여러 가지 뭐 생명에 대한 생명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함께 그 공부하는 작은 모임을 했는데 2015년이 됐을 때 이제 지구법학을 좀 더 본격화해보자 해서 7사람이 모여서 이제 지구법학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그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를 시작해 보자고 얘기가 됐고요. 또 그때 이제 제가 있던 법무법인원에서 그 공익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선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걸로 어떻게 법률가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지구법 강좌를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법 강좌를 시작하면서 지구와 사람이 2015년 11월에 창립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와 사람은 지구법학이 중요한 그 학술 과제로 이제까지 그 출판 책도 내고 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좌도 열면서 이어져 왔는데요. 생명에 대한 과학과 철학적 접근도 하고 좀 폭넓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서 2009년도에 6도의 악몽이라는 그 영국 저널리스트의 책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아,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처음 알았고 2015년에 창립기념 컨퍼런스인 침묵하는 지구를 위하여라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기후 문제를 다뤘죠. 이때만 해도 전문가들 또는 이제 활동가들 일부는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때였지만 대중들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지는 못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굉장한 변화가 우리한테 닥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전후가 되면 기후위기가 굉장히 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예측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벌써 2023년이 됐고 지금은 기후위기가 재난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겪고 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큰명대학원을 다니고 지구와 사람을 만들고 또 공부를 해온 이 시간들 속에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미리 그 예측하고 누군가가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현실이 되는 그런 거를 깨닫는 것이죠. 지구법학이라는 것만 해도 뭐 지구를 중심으로 이 법 체계를 바꿔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법학은 인간의 기본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법학의 대상으로 해서 자연의 권리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법학이라 2015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자연이 권리를 갖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그 의문을 우리 스스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3년이 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4개 국가를 넘어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 또는 입법 또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노력이 오는 걸 보고 그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성찰하고 그 논의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실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또 같이 예측하고 같이 공부하고 제시하고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구와 사람 창립기념 컨퍼런스에서 이제 지구법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를 했죠. 아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가는 과정에서 지구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이제 지구를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은 이제 지구와 사람에서 함께한 그 많은 그 동료분들과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이 나가고 또 2020년에는 지구를 위한 법학이라는 책을 우리가 처음 세미나 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해서 냈는데
그때가 이제 2020년, 2021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됐잖아요. 팬데믹 상황이 되고 3년을 겪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또 기업에서는 ESG 열풍이 불고 기후위기 탄소 중립 사회가 전 사회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법학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고 필요할 수 있구나 하고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거 보고 하여간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공부가 저를 많이 성장시켰고 제가 많이 그 과정에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던 분들 또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인생은 어차피 그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지금의 위기에 좀 특징이 있다면 예측이 어려운,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위기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대처가 어렵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래도 기술도 발전시키고 뭐 시시각각 태풍이 오는 게 실시간 중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